마을살이 정류장 고경아. 박미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96.3 FM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을살이 정류장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바닥만한 정원을 가꾸며 이웃을 만나고 꽃을 피우고 나비와 벌을 부르는 마을을 가꾸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노랫말을 만들고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 같이 마을하자 다다다 노래 듣고 오늘 수원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을살이 정류장 시작합니다. 가치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다다 기회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다다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이지 다다다 모이면 가능해 무슨 일이든 다다다 살피고 찾아가서 인사해 다다다 어울리고 오가며 나눈다면 다다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다다다 다 같이 마을하자 가능해 너도 마을하자 우리가 주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하자 다 같이 마을 다 모여 하자 우리 다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다다 다 할 수 있어 다다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다 함께 말하자 다다다 다다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마을살이 정류장 고경아입니다. 마을살이 정류장을 함께 열어가는 저는 박미정입니다. 손바닥 정원을 가꾸며 이웃을 만나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마을을 꿈꾸고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최종현님, 조한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한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마을살이 정류장 청취자분들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종현입니다. 광교 신도시 신생마을이라 회원들의 상호 친목과 마을 발전을 위해 단결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함을 느껴 주기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거리는 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마을 정원단, 분여회, 논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영통구 원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원천동으로 이사 온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사 와서 이제 동네를 돌아보다가 예쁘게 꽃밭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꽃밭을 가꾸기 시작한 마을 정원사 조한나입니다. 네, 우리 최종현님은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지금 회장 일을 맡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여러분 이 스튜디오에는 우리 최종현님이 가지고 오신 책자가 한 권 있는데요. 회원들이 1년 동안 정원을 가꾸고 살핀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는 밴드 사진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겠어요? 네, 청취자분들에겐 좀 미안한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진행자들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유감입니다. 저희 밴드 책은 저희 카페거리 128명 회원들이 밴드를 통하여 모든 공지사항이나 알림사항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전부 다 밴드에 엮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묶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 한 권만 보시면은
카페거리에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진과 함께 설명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128명의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카페거리가 광교에 있는 카페거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128명의 건물주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모여서 스스로 좋아서 동네에 그 꽃을 심을 만한 곳을 찾아내고 네, 한 5개 정도 지역을 찾아내서 지금 갖고 계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손바닥만한 정원, 손바닥 정원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손바닥 정원은 조성하게 된 계기는요. 2023년도에 경기도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선정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고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최종 심사까지 거쳐서 좀 어렵게 경기도 내에서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은 2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저희 광교 카페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억을 받아갖고 작년 24년 초부터 마을 정원 사업을 조속을 하고 가을에는 마을 정원 잔치도 열고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은 자랐지만은 꽃이 올해는 조금 더 풍성하게 더 꽃을 볼 수 있었고 아마 점점 해가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수원시에서 가장 명소가 될 만한 그런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종현 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정원은 손바닥만한 정원이 아니라 마을 정원이네요. 그죠? 네, 마을 정원. 네. 조금 더 큰 마을 정원을 네. 만들고 또 그 옆에 5개 정도 해, 달, 별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던데 그 손바닥만한 정원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손바닥 정원은 이제 지금 진행자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정원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손바닥 정원은 해, 달, 별, 이음 이렇게 5개로 이름을 붙여갖고 정원 이름을 붙였는데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요. 큰 여러 곳에 이제 정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저희들이 물 주고 잡초를 뽑고 이런 관리를 하려면 동네 사람이 한 번 모이면 한 3, 4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3, 40명이 우왕좌왕 어디로 가나 오늘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을 정원이를 이름을 이렇게 정해갖고 오늘은 해 정원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이제 모이면은 풀도 뽑고 물도 뽑고 이런 물도 주고 이런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해, 달, 별, 나눔, 이음 네. 아주 정감이 가고 어떤 정원일지 좀 상상이 되는데요. 우리 최종현님 옆에는 또 우리 조한나님이 그 광교로 이사 가셔가지고 손바닥만한 정원을 찾아내고 605호 지금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데요. 우리 조한나님도 지금 가꾸고 계시는 손바닥 정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 가고 나서 한 3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요. 제가 지금 605호로 가꾸고 있는 정원은 아무도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회양목으로 둘러친 정원에 잡초만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돌을 깔아놨어요. 화산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왜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곳은 중흥 어뮤즈 상가단에서 공개 공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잡초를 뽑는 것이 전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또 의미 있는 곳으로 좀 변화를 주고자 해서 수원시에 요청을 했어요. 이곳에 손바닥 정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수원시 영통구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것을 손바닥 정원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해줬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곳에 꽃을 심을 수 있는 화초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가꾸기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아침에 일찍 주로 한 6시에서 7시 사이쯤 이제 가서 작업을 하면 이제 지나다니시고 이제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보시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이제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관심 가져 주시면서 이제 씨앗을 나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직접 양재 시장에 양재 꽃시장 있죠. 그곳까지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심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이제 꽃밭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회양목으로 둘러친 그 정원이 5군데로 지금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풀도 뽑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최정현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제 나중에는 정말 카페거리의 그 화단처럼 우리 공간도 이제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교 카페거리만큼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곳을 조성하면서 좀 신경 썼던 거는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것이에요. 원래 그 지역이 예전에는 산과 들, 논과 밭이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와 도로, 커다란 건물들로 이제 채워진 공간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작은 공터이긴 하지만 그곳에 나비가 좋아하는 산초라든지 쥐방울덩굴 이런 식물들을 심고 많은 꽃들을 심어서 근처에 있는 생물들이 그곳을 서식지로 삼고 또 찾아와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특별히 이제 나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을 신경 써서 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을에서 말을 거는 사람들. 네, 그렇다면 식물을 가꾸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풀 뽑는 거, 뭐 물 주는 거? 어떻게 물을 주나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요즘 같은 그 무더위가 심해 갖고서는 화초의 잎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카페 거리에는 대형 화분이 44개, 또 가로수 밑에 플랜트 박스가 84개, 또 기타 정원이 물 줄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 뿌리개, 물통 한 10kg 용량의 물통으로 물을 주었으나 그것이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농수산물 수산센터에 가면은 큰 구루마에서 이제 그 야채를 싣고 다니는 구루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갖고 그런 큰 수차죠. 대차에다 400kg 용량의 플라스틱 탱크를 물탱크에 앉혀놓고 거기다 모터를 부착하여 물차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 물차를 직접 이제 용접도 하고 오.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옛날에는 10kg짜리 물조리개 이런 거 5kg, 10kg로 물을 주다가 400kg짜리 물차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물을 주니까 너무 편하고 한두 사람의 인원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정원인 줄 알았더니 손바닥만한 정원은 아니었군요. 저희들이 어쨌건, 정원이 너무 넓어갖고 예, 손바닥 네. 정원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용량의 그 물주기 갖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고안을 하게 되었지요. 네. 물조리개로 물을 주다 보니까 힘들어서 직접 물차를 용접을 하고 제작을 해서 물을 주고 있는 사진을 오늘 스튜디오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나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가장 어려운 거는
날씨라든지 아니면 기후, 예,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최종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가물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화초들이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서 꽃밭을 가꾸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기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는데 이 손바닥 정원을 가꾸면서는 내일 비가 오는지 날씨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혹시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 예.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이 날씨를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가 마을에서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모여 식물을 심고 꽃을 가꾸는 이런 사람들의 마을 만들기 행동을 손바닥 정원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두 분 다 공통된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공유가 이미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작 단계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 단계 어쨌든 이 정원을 가꾸는 거에 있어서 최종현 단장님이 시작을 이제 하셨을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주민들을 모으고 같이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지 그 처음에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안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사 가신 3년 차가 되셨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정원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현님부터. 네, 네. 네,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부터 광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생긴 마을입니다. 128명 주민들은 사실은 수원시의 이동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밖에 나가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신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마을 정원을 가꿈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서로 단결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발전위원회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효과는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128명이 전체가 모여라 하면은 거의 다 50% 이상이 모인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걸랑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토요일을 많이 이제 활동을 하죠. 주로 활동하는 날이 토요일이시군요. 네, 토요일입니다. 네. 그래야지 많이 이제 참여율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시면서 설명하시고 같이 하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연락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밴드를 이제 통해서 네. 밴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답장도 받고 1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밴드를 만드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밴드 책도 벌써 10권이 저희들이 발간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처음 정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것이 이곳에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2231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너에 이제 게시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광교 중흥 어뮤지의 빛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화단을 가꿀 것이고 이곳에 어떤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는 주문과 함께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게시글에 답하신 뭐 어떤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하자고 하신 답변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상가와 아파트 간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불편사항, 민원 사항들을 많이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 질문의 의도와 그다음에 답변이 달랐다는 것과 한편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마침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이 어떤 그러니까 일조량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지금 자라고 있는 잡초 종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보고 그다음에 꽃을 심는다면 어떤 종류의 꽃을 심어야 될지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꽃을 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단은 수원시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꽃들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처에 이제 화원에 계시는 그 상가 사장님께서 꽃을 기부해 주셨고 또 이제 지나가시다가 좀 빈약한 화단을 보시고 이제 국화 화분을 이제 또 주신 이제 주민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듬해에는 이제 그곳에 꽃을 심으라고 또 꽃씨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어쨌든 그곳의 관리의 주 책임자는 상가 관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수시로 이제 상가 측에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 입주해 계신 상가의 주인분들께서 이곳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한번 말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께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 상가에 입주해 계신 상가 주인분들은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신 관리해주고 가꿔주고 하는 것들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아직은 여력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변화의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한 분, 두 분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꽃을 가꾸면서 느낀 거는 하루하루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물 주고 잡초만 뽑아 주었는데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고 또 그곳에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쑥쑥 지나다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고 머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제게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바닥 정원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최종현님, 광교 호수 근처 605 손바닥 정원 정원사님, 조한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원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오늘은 손바닥 정원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최종현님, 조한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손바닥 정원을 만들면서 가꾸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현님. 저희 카페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128만 회원이 마을 정원 조성 사업에 관목이나 초하료 이런 데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전문 강사님에게 교육을 5번 받았습니다. 근데 교육 받을 때는 화초 이름도 잘 기억하고 했지만은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화초 이름이 갑이다 을이다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옥신각신 하셨다고 하니까 공동체가 활성화됐을 때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손바닥 정원은 이렇게
주민들이 이웃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한나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저희 화단에 많은 종류의 이제 식물들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태백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 이제 시장에서 어수리 나물이라는 모종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는 처음 보는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나물이어서 굉장히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렵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화단에 심었는데, 화단에서 제초 작업을 하면서 다른 꽃들은 이제 남겨두셨는데 이 어수리 나물은 잡초라고 생각이 돼서 베어버리셨더라고요. 봐도 약간 잡초처럼 생겼나 보네요. 네, 이제 잘 구별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슬펐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메뚜기도 찾아오고 잠자리도 찾아오고 또 나비들도 찾아오고요. 뭐 까치, 여치, 뭐 사막에 이런 곤충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또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손바닥만한 정원이긴 하지만 그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꾸었더니 또 가꾸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이 식물이 또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안나쌤은 어떠신가요? 이 탄소에 저감하는데 이런 역할을 얼마나 할까요? 이 손바닥만한 정원이? 수치로는 1헥타르에 이제 식물이 심겨져 있으면은 그 식물이 심겨진 산소를 연간 44명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꽃을 심을 때는 어느 것이 탄소 흡수가 더 효과적으로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고 심지는 않거든요. 녹색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 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다 고마운 탄소 흡수원이라고 생각하고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현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식물들을 심으셨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정원에 목숙이라든지 에키레시아, 장미류들, 수국류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심었고요. 지금 조하나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정확한 수치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주로 여러 해살이 네, 예전에는 나무들이네요. 처음에 이제 일년초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일년초를 심다 보니까 꽃은 이쁜데 매년 이제 심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경비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이제 단연초를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연초를 쉽게 심다 보니까 손도 좀 덜 가고 여러 가지 그 활동도 이렇게 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의 팁이네요. 네. 한 해살이 풀은 보기는 좋은데 다음 해에는 또 사다가 심어야 하는 그런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목수국이나 장미나 맹문동이나 이런 여러 해살이 풀이나 나무를 심었더니 좀 더 도움이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저희 동네에서 그 손바닥만한 정원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손바닥 정원을 하려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손바닥 정원은요. 그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긴 지가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논, 밭, 산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잡초만 사실 무성했고 유지도 많고 뭐 돌 자갈도 많고 이런 땅을 있었는데 조그만 짜투리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거가 저희들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돼 갖고 손바닥 정원의 그 짜투리 땅을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요 정도에는 손바닥 정원을 가꾸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영통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현장 담당자가 와갖고서는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손바닥 정원이 선정이 되죠. 그럼 거기 심는 거의 식물 화초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정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마을 정원단이 형성이 돼 갖고 그 정원단에서 요 땅에는 어떠한 식물이 자라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런 거는 또 구청 녹지과나 녹지사업소하고 상담을 해갖고 그래서 최종 이제 화초를 정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은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민들이 찾아내어서 네. 우리가 이곳을 손바닥 정원을 해야겠다라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네, 시에서 나와 보고 네, 이거 정원할 만한지 어떤 화초들을 심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나님은 605 마을 정원사님이신데 어떤 절차로 손바닥 정원을 신청했는지 그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그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 온 곳에서도 정원을 가꾸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손바닥 정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손바닥 정원단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 정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정원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통구청에 공원 녹지과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제가 꽃을 심고 싶은 장소의 주소를 알아내고요. 그다음에 꽃밭을 갖고 싶다는 것을 이제 의견을 전달하면 그곳에서 이제 그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계획서를 써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사유지인지 아니면 시공유지인지 이곳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타진해서 그곳이 이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였기 때문에 상가 측에 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실사를 나와가지고 이것이 손바닥 정원으로 가능한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 처음에는 이제 땅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거름도 주고 초창기에 이제 심을 수 있는 초화류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지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영통구청에 손바닥 정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한테 공지글이 올라가면 내가 이곳에 꽃을 심는 날 그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꽃밭 가꾸는 것을 같이 도와주셔요. 처음에는 와서 함께 도와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손바닥 정원단과 연결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문의를 해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바닥 정원단에 가입하려면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손바닥 정원단 가입 신청서 이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손바닥 정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정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식물을 가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동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나 손바닥 정원단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손바닥 정원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지금. 제 이 마을살이 정류장에서는 이런 정보도 드립니다. 네, 마을 안에서 손바닥만한 정원을 통해 광교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최종현님, 조안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안나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마을살이 정류장 듣고 계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로맨틱 펀치의 락 버전이었습니다. 꽃밭에서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흙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실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제 경우에는 꽃을 가꾸는 일이 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정원과 그다음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물도 주고 풀도 뽑고 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가꾼 식물은 훨씬 더 사랑스럽고 또 그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보람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나무를 심지는 못하지만 한 그루의 꽃을 심는다면 1000개의 복은 아닐지라도 그거보다 좀 적은 복을 우리 주위에 함께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이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네. 방치된 땅이나 의미 없던 공간이 아름답고 기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현님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정원을 5개, 손바닥만한 정원 5개, 또 큰 정원 하나 매주 토요일마다 물 주고 풀 뽑고 하면 엄청 힘들고 그럴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카페거리가 이제 생긴 지가 10여 년 됐지만은요, 그 10여 년 동안에는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직도 상가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회복이 안 돼 갖고 상인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카페거리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하는 것이 예부 손님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장 쉬운 정원을 가꾸게 되었죠. 그렇게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회원들이 활동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원들 상호간의 협조라든지 단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마을을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저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에 모여서 해장국도 끓이고 저희들이 단체로 거기서 밥만 해갖고 한 그릇씩 이제 말아 먹고 이런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회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가꾸는 손바닥 정원은 단지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도시를 가꾸고 이웃과 소통하고 환경을 회복하는 마을 만들기구나. 또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최종현님, 조한나님께 여쭙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카페거리가 조성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연령대가 낮아 활기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현재 처음에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신세대의 조미물인 AI를 접목하여 마을 정원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만 힘썼지만 앞으로는 가꾸고 잘 관리하여 수원시 최고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손바닥 정원을 가꾸면서 집에서 쌀뜨물을 모으고 또 이제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손바닥 정원에 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가에서 이제 커피 찌꺼기도 얻어서 이제 땅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묻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토양의 물리성을 증진시켜서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땅을 일굴 때 저 지렁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땅속에 지렁이들이 있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땅속에 지렁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원순환을 우리가 가진 손바닥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 정원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의미와 재미를 더하고 또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식물을 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벌과 나비를 부르는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최종현님, 605 마을 정원사 조안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에서 손바닥만한 손바닥 정원을 가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작은 공간의 변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미디어 마을살이 정류장 박미정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정원의 조성은 관에서 처음 지원을 해주지만 잘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도 안 하고 잘 관리도 안 해주면은 그 손바닥 정원 자체가 하나만 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에 관련되는 모든 회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손바닥 정원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함께 가꾸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손바닥 정원사님과 그다음 광교 카페거리에서 오신 최종현 단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제가 그동안 손바닥 정원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손바닥 정원을 만들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았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주변에 이 손바닥 정원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많이 홍보하고 저도 이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필요했던, 방치되어 있던 손바닥만한 땅을 일구고 식물을 심고 가꾸며 지렁이가 찾아오고 나비와 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두 분 모시고 광교 마을 이야기 함께 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지역미디어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J 고경아, 기술 이경남, 게스트 박미정, 최종현, 조안나였습니다. 마을살이 정류장을 떠나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최종현 님이 추천해 주신 조수미의 사랑은 꿈과 같은 것 듣고 마을살이 정류장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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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